배우자를 바꾸려고 하면 부부는 많이 싸울 수 있어요. 신혼부부가 서로에게 조심해야 될 행동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신혼부부들은 큰 개념 하나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 개념이 뭐냐 하면 가트맨 박사가 40년 이상 연구한 그런 연구의 결과인데요. 신혼 때부터 싸우는 주제가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도 그 싸우는 주제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바로 풀리지 않는 문제, 영속적인 갈등의 영역인데 그것이 69%라는 거예요. 그리고 69%니까 나머지 한 31% 정도가 조절이 가능한 풀리는 문제의 영역이라는 거죠. 이 개념부터 아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뭘 말해요? 배우자는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이미 나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 형성이 됐어요. 네. 그 사람의 기질도 안정적이고 그 사람의 성격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요. 그 사람의 습관은 어때요? 습관도 매우 안정적이에요. 저희 남편 운전할 때 출발하고서 안전벨트 이렇게 매는 습관이 있거든요. 이거 바꾸는데 23년 걸렸어요. 이 습관 하나도 바꾸기가 어려워요. 가정의 문화에 따라서는요, 팥죽에다가 전라도 지방에서 설탕을 넣어 먹기도 하고요, 위에서는 소금을 넣어 먹기도 해요. 근데 당신은 왜 팥죽에다가 설탕을 넣어 먹어? 이거 가정의 문화거든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기도 하고요, 설탕에 찍어 먹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가정의 배경과 문화에 따라서 굉장히 다 다르거든요. 또 원가족 안에서 형성된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성장기 배경에서 형성된 것도 있죠. 그래서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면 부부는 많이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배우자가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69%의 영역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31%의 영역을 어떻게 그럼 조율할 것이냐죠. 갈등을 양보 타협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중요하겠죠. 의사소통하는 기술.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법원에서 이제 이혼을 하시잖아요. 합의 이혼하시기도 하고 소송으로 이혼하시기도 하고 마지막 대안이 이제 그것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할 때 대부분 그분들이 왜 이혼했어? 그러면은 그들은 성격 차이래. 네. 그리고 고부간의 갈등이 심했대. 그 집은 돈 문제가 심했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하지만 가트맨 박사가 40년 이상 연구한 결과 성격이 달라도 반은 잘 살 수 있고요, 반은 못 살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상관관계가 낫더라는 거죠. 부부가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그 4가지의 의사소통, 독이 되는 의사소통이 있어요. 비난하고요, 방어하고. 비난을 받으니까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방어를 하게 되죠. 방어하고. 근데 공방 오고 가다가 어때요? 이제 더 센 경멸이라는 독을 뿜습니다. 상대방을 굉장히 인격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그런 경멸은 아주 관계에 치명적인데, 그리고 이제 공방 경멸 오고 가다가 어때요? 상대방은 이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쌓아버립니다.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대화가 단절이 되는, 아까 말씀하신 그 단절 패턴이 이제 오게 돼요. 그래서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난하지 않고 어떻게 부드럽게 요청하는지, 방어하지 않고 어떻게 그걸 인정하면서 두 사람의 그런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풀어가는지, 그것은 약간만 교육받으면 여러분이 아주 잘 할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하실 것, 그것은 결혼 만족도에 대한 거예요. 결혼 만족도가 언제 가장 높을까요? 아무래도 신혼 초겠죠. 신혼 초 중에 초. 사실은 결혼식장에서 가장 높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예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굉장히 아주 미래를 희망찬 꿈을 꾸면서 결혼식장에서 딴따따단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장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고요, 함께 둘이 살아가는 신혼생활에서는 점점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자녀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이제 더 떨어집니다. 이제 사실 아기를 키울 때는 사실은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래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남편만 기다리고 하소연하려고 기다리는데, 남편도 이제 회사에서 돌아와서 이제 아내하고 알콩달콩 하고 싶은데 아기를 봐달라, 집안일을 도와달라, 회사에서 힘들었는데 하면서 둘이 만족도가 이제 최악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가정법원에서 만나는 그런 미취학 자녀를 둔 부부들은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육아기에 이렇게 외도를 하거나 갈등이 극에 달해서 이제 둘이 이제 굉장히 이제 공방전을 주고받다가 상처투성이가 돼서 그리고 이혼을 하러 오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결혼 만족도가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미리 인식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네, 결혼은 현실인데 어떻게 그럼 할 것인가, 어떻게 신혼기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 육아기를 어떻게 현명하게 잘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에 있어서는 부부가 한 팀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내는 이제 엄마가 되고 자녀가 태어나면 모성 몰입의 시기거든요. 그럴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외도로부터 내 배우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팀이 되고 양육에서도 한 팀이 되고 부부 중심의 가정,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부부 중심의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자녀 중심의 가정이 아닙니다. 부부 중심의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에 있어서도 집안일에 있어서도 또 대화를 할 때도 부부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럴 때 주변에서도 좀 시댁이라든지 친정이라든지 부부가 이 사랑의 삼각형, 로맨스와 이 우정과 헌신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가끔 둘이 데이트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가끔 둘이 드라이브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 로맨스의 영역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또 우정의 영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녀를 양육하는 이 시기를 굉장히 현명하게 잘 보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